은빛 야담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젊은 과부 화연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29의 나이로 2년 전 남편을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 7마지기가 전부였지만 여자 혼자 농사를 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연은 그동안 품앗이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젊은 과부를 향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과분의 밤마다 담 넘는 남정네가 있다던데. 아니, 그게 사실이요? 과부의 행실이 그 모양이라니. 쯧쯧, 남편 제사도 제대로 안 모신다더군.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화연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연과 품앗이하기를 꺼렸고 결국 화연은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화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머슴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젊은 과부가 머슴을 드린다고? 마을 이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농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화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이장님, 제가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연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이를 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말이 안 나올 테니. 화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이장이 한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화연은 대문을 열고 그 사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내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내였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늙은 머슴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극적였습니다. 그게 마침 늙은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이 청년이 일은 아주 잘한답니다. 이장님, 화연이 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그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 이름은 석이라고 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가 죽은 남편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석이입니다.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으니 틀림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서방님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화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 고향이 어디인가? 저는 안동 땅에서 왔습니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화연은 서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매가 순박하고 인상이 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 모양이 죽은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화연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일은 할 줄 아는가? 예, 마님 논농사, 밭농사 다 할 줄 압니다. 힘도 좋습니다. 서기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화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럼 오늘부터 일하시게 뒤치에서 지내면 되네. 고맙습니다, 마님. 서기는 연신절을 했습니다. 이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화연은 서기에게 뒤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끼니는 하루 세 끼, 품삯은 한 달에 한 번 줄 것이네. 예, 마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화연은 또다시 죽은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화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목소리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화연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기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닭장을 청소했습니다. 화연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아침 일과가 끝나 있었습니다. 벌써 다 했는가? 화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마님 새벽 일은 일찍 해야 합니다. 서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웃었습니다. 화연은 감탄했습니다. 참 부지런하구나. 아침은 먹었는가? 아직입니다, 마님. 그럼 들어와서 같이 먹게나. 화연은 서기를 안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기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화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는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님 내외가 안동에 계십니다. 그럼 왜 이곳까지 왔는가? 형님 댁에 애들이 많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보태드리려고요. 서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씨가 좋구나. 열심히 일하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네. 고맙습니다, 마님. 밥을 먹고 난 후 서기는 밭으로 나가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화연도 따라 나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기는 일할 때 죽은 남편과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괭이질을 할 때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었습니다. 왜 자꾸 하늘을 보는가? 화연이 물었습니다. 아, 허리가 아파서 그럽니다. 하늘을 보면 허리가 좀 펴지거든요. 서기는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화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은 남편도 똑같은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화연은 서기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기는 성실하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죽은 남편을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연은 용기를 내어 서기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서기, 오늘은 일을 많이 했으니 안채에서 저녁을 먹읍세. 예? 안채에서요? 서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연은 일부러 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오늘 고생했으니 술 한잔 하게나. 화연은 서기에게 막걸리를 따라 주었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잔을 받았습니다. 서기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화연도 자신의 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서기, 이 마을에서 지내는 것은 괜찮은가? 예, 마님 다들 친절하십니다. 마을 처자들이 많던데 마음에 드는 처자는 없고. 화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장가갈 생각은 없나?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서기는 술잔을 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화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기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술을 2잔밖에 안 마셨는데 벌써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화연은 황급히 서기를 흔들었습니다. 서기, 서기. 하지만 서기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술을 이렇게 못 먹는구나. 화연은 이불을 가져와 서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기의 순박한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큰 기와집에서는 김진사가 신복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40살의 노총각으로 돈은 많지만 인색하고 음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화연의 땅과 미모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년이 머슴을 들였다고? 김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나리에다가 젊은 머슴입니다요. 신복이 비실비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머슴이라 흐흐. 이거 재미있군. 과부가 젊은 사내를 들였다니 분명 수상한 관계일 게다. 마을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수군거립니다요. 좋아, 이 기회에 그 과부를 완전히 망신줘야겠군. 그래야 땅을 헐값에 살 수 있을 테니까. 김진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2년 전에도 화연에게 재혼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놈을 어떻게 할깝시오? 신복이 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과부와 머슴 사이에 정을 나눈 증자를 잡으면 그때 관아에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 재산을 모두 몰수당할 테니까. 김진사는 술잔을 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직접 화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습니다. 화연마님, 안녕하시오? 아, 김진사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화연은 반갑지 않았지만 예의상 맞이했습니다. 듣자 하니 머슴을 하나 두셨다던데 일은 잘하오? 김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가? 그건 다행이구려. 그런데 김진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마님 재혼할 생각은 없으시오? 화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젊은 나이에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더. 내가 마님을 책임지겠어. 김진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화연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저는 재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마시오.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마님을 맞이하면 이 땅도 제대로 관리하고. 나가 주십시오. 화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연은 빗자루를 들고 김진사를 쫓아냈습니다. 김진사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김진사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노포교를 불렀습니다. 노포교는 전에 관아에서 포졸로 일하다가 뇌물을 받다 쫓겨난 건달이었습니다. 너 포교. 내게 일을 하나 맡기겠다. 그 과부년과 머슴놈 사이에 불륜 증자를 만들어라. 증자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김진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노포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연과 서기를 향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화연과 서기는 함께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두 사람은 열심히 별을 베고 타작을 했습니다. 서기는 정말 힘이 좋았습니다. 한 번에 볕단을 10개씩 들어 올렸고 타작도 빠르게 해냈습니다. 화연은 그런 서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기, 정말 힘이 장사로구나. 어릴 때부터 돌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서기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서기의 얼굴을 보며 화연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머슴한테 이런 마음을 품다니. 화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화연은 새참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논둑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기, 밥이 맛있는가? 예, 마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서기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화연은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서기,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는가? 예, 마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화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마님은 저한테 밥도 잘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다른 주인들은 머슴을 하대하는데 마님은 다르십니다. 서기의 대답은 너무나 순박했습니다. 화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정말 눈치가 없구나. 화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박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갈 무렵 마을에서는 추수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화연과 서기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저 과부가 젊은 머슴과 함께 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화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화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젊은이들이 서기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서기 술 한잔하게. 예, 고맙습니다. 서기는 술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서기, 그만 마셔라. 술을 못 마시지 않느냐? 화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하지만 세 번째 잔을 마시자마자 서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서기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 친구 술을 정말 못 마시는구만. 세 잔에 쓰러지다니. 결국 마을 청년 둘이 서기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화연은 서기를 뒤채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포교였습니다. 과부가 한밤중에 머슴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다니. 이거 좋은 증자가 되겠는걸? 노포교는 음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연 마님이 한밤중에 머슴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더군. 뭐, 그게 사실이요? 나도 직접 본 사람한테 들었어. 아이고, 그럼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화연은 장에 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술에 취한 서기를 돌봐준 것뿐이요.
화연이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화연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 잠깐 이리 오너라. 예, 마님. 서기가 밭에서 일하다가 달려왔습니다. 서기, 어젯밤 일을 기억하느냐? 어젯밤이요? 잔치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서기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쓰러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뒤채까지 데려다 줬지. 아,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마님. 서기는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서기, 그런데 말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 내가 한밤중에 내 방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린단다. 그래서 우리가 정을 나눈 사이라고 의심한다. 서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뿐이야. 화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노포교를 불러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를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김진사는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날이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머슴놈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슴놈을 매수해서 과부와의 불륜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 머슴놈이 돈에 넘어갈까? 안 넘어오면 협박하면 됩니다. 가난한 머슴놈이 무서워서라도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김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노포교는 부하 셋을 데리고 서기를 찾아갔습니다. 서기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너 화연 마님이랑 무슨 사이냐? 예? 저는 마님의 머슴입니다. 머슴 하하. 그냥 머슴이라고? 밤에는 마님 방에 들어가면서? 노포교가 비웃었습니다. 서기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거짓말 하지 마.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내가 마님 방에 드나드는 거 말이야. 그건 오해입니다. 서기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노포교는 씩 웃었습니다. 오해든 뭐든 내가 한 가지만 해주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간단해. 관아에 가서 마님과 불륜 관계였다고 자백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돈도 주고. 안 됩니다. 서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님과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자백할 수 없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노포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니 부하들이 서기를 둘러쌌습니다. 서기가 저항하려 했지만 부하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서기는 힘이 좋았지만 셋을 상대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서기는 두들겨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노포교는 서기의 머리채를 잡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야. 한참 후 화연이 밭으로 나와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서기, 이게 무슨 일이냐? 화연은 깜짝 놀라 서기를 부축했습니다. 서기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마님과 불륜 관계였다고 자백하라고. 화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기,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아닙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지켜야 합니다.
서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기절했습니다. 화연은 밤새 서기를 간호했습니다. 상처를 씻기고 고약을 발랐습니다. 서기는 다음 날 아침에야 깨어났습니다. 서기 고맙다. 나를 지켜줘서. 서기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연, 나와라.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화연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김진사와 노포교 그리고 부하들이 때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김진사, 이게 무슨 짓이오? 화연이 따졌습니다. 김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마님은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정을 통했어. 이는 명백한 죄여.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어. 무슨 헛소리요? 나는 서기와 아무 관계도 없소. 증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마님이 한밤중에 머슴방에 들어간 것을 말이요. 김진사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서기가 술에 취해서 간호해 준 것뿐이오.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어디 관아에 가서 따져봅시다. 김진사는 화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기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슴놈이 주인을 지키려고. 가상하군. 하지만 소용없어. 너도 같이 잡아가겠다. 결국 서기는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화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기. 화연은 서기를 부축하려 했지만 김진사가 화연을 밀쳤습니다. 이 과부년이 감히. 화연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와 노포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곧 관아에 고발할 것이니 각오해라.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화연은 쓰러진 서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약속대로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과부 화연이 머슴 서기와 간통하여 풍기문란을 일으켰으니 처벌하라. 정수령은 고발장을 받아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이미 김진사에게 뇌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좋아. 당장 화연을 잡아오도록 하라. 수령의 명령에 따라 관아의 나졸들이 화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연은 서기를 간호하고 있다가 나졸들이 들이닥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관아로 가자. 화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아무 죄도 없소. 나졸들은 화연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서기는 몸을 가누지 못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화연은 정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연, 내가 머슴 서기와 간통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수령님. 저는 결백합니다. 화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백하다고? 그럼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한밤중에 머슴방에 들어간 것을 여럿이 봤다고 하던데. 그건 서기가 술에 취해 쓰러져서 간호해 준 것뿐입니다. 그때 옆에서 김진사가 나섰습니다. 수령님, 이 여인은 풍기문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간통한 여인은 재산을 잃는 것이 법도 아니겠습니까? 화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몰수라니.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정수령은 탁자를 탁 쳤습니다. 화연, 너는 유죄다. 땅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수령님,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화연은 울며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땅 문서를 안 내놓으면 형벌을 가하겠다. 정수령의 협박에 화연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산입니다. 좋아. 그럼 형벌을 받아라. 정수령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졸들이 화연에게 곤장을 치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문이 열리고 서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수령님. 저를 벌하십시오. 서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서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벌해 주십시오. 서기는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려 한 것입니다. 화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수령은 씩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를 처벌하겠다. 나졸들이 서기를 끌고 나갔습니다. 화연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연은 땅 문서를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입니다. 화연은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집도 그리고 서기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화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노포교와 부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화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화연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짐 한 보따리만 들고서였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던 화연은 결국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화연은 서기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서기는 관아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화연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포교가 옥을 찾아왔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그럼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노포교는 비웃었습니다. 내 마님 화연은 이제 거지 꼴로 떠돌고 있다.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지. 하하. 서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썩는 동안 내 마님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안 됐구나, 정말.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님,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옥에서 나가서 화연을 구하겠다고. 그날 밤 서기는 옥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옥졸이 왔습니다. 제발 수령님께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다고. 김진사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서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일단 나가야 했습니다. 옥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령에게 전했습니다. 정수령은 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뭐? 김진사의 비리를 안다고? 어디 말해봐라. 서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수령은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날 농락하는구나. 당장 옥으로 끌고 가라.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온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어사였습니다. 정수령, 엎드려라! 정수령은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서어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기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죄인입니다. 서어사는 서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고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정수령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어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정수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증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증인들을 당장 불러오도록 하라! 정수령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가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서어사는 한 명씩 신문했습니다. 너는 화연이 간통하는 것을 직접 봤느냐? 그게 한밤중에 머슴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간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증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어사는 다른 증인들도 신문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적인 증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수령, 증자도 없이 사람을 가두고 재산을 빼앗았단 말이냐? 정수령은 벌벌 떨었습니다. 석이라는 자를 당장 풀어주고 화연이라는 여인을 찾아오도록 하라.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기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마음은 오직 화연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서기는 풀려나자마자 화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화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서기는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화연을 발견했습니다. 화연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달려갔습니다. 화연은 눈을 떴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기는 화연을 부축했습니다. 화연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께서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서기는 화연을 업고 자신의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동까지는 먼 길이었지만 서기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사흘 만에 안동에 도착한 서기는 형님 집에 화연을 숨겼습니다. 서기는 형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알겠다. 이분을 잘 돌볼 테니 너는 할 일을 하거라. 고맙습니다, 형님. 서기는 화연을 형수에게 맡기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김진사와 정수령, 그리고 노포교의 비리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기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진사가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우리도 사실 알고 있었네. 하지만 김진사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어사께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기의 설득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또한 노포교의 부하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사람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서기는 증자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진사의 비리를 입증할 문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기는 김진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서기는 그 문서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다가 하인과 마주쳤습니다. 서기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인이 도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진사의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서기는 서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서기는 김진사의 집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서어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어사는 즉시 김진사와 정수령, 노포교를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출동했습니다. 김진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포박되었습니다. 정수령도 관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노포교와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어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진사, 너는 화연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간통죄를 조작하고 정수령에게 뇌물을 주어 불법적으로 땅 문서를 가로챘다. 맞느냐?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서어사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진사의 친필로 쓰인 뇌물 목록과 위조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령, 너도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 맞느냐? 정수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포교, 너는 김진사의 명령을 받고 화연과 서기를 폭행하고 협박했다. 맞느냐? 노포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서어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뇌물죄, 문서위조죄, 재산강탈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정수령은 뇌물죄로 파직하고 곤장 100대에 처한다. 노포교와 부하들은 폭행죄와 협박죄로 옥살이 3년에 처한다. 김진사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모든 재산은 다시 돌려주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화연은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김진사가 불법으로 가져간 곡식까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화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화연은 감격했습니다. 서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화연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연에게 사과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마님을 의심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화연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서어사도 화연을 찾아왔습니다. 서기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요. 서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며칠 후 화연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연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화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서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죽은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좋아서. 화연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서기는 멍하니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마님을 좋아합니다. 서기도 고백했습니다. 화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 나와 함께 살아주겠느냐? 머슴이 아니라.
남편으로. 화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달 후 화연과 서기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화연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작년보다 수확이 2배는 되겠어요. 화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화연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어여쁜 처녀가 아니라 과부인 나와 결혼한 것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오. 서기는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였지만 이제는 죄인 신세였습니다. 정수령도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곤장을 맞은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노 포교와 부하들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뉘우쳤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 화연과 서기의 집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래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 후 화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화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의로운 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석아, 너는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화연이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어사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화연과 서기의 집에 들른 서어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화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어사는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법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은빛님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